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페 신형을 리뷰를 하고 나서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온지 알아요? 깜짝 놀라네 진짜로. 솔직히 놀라진 않았어요. 그래. 제가 신형 산타페 리뷰하면서 그 주행 보조 장치 테스트 잠깐 해보겠다고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렇게 도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그 차가 그 도로를 계속 놓쳤어. 타선을 계속 놓쳤어. 근데 그때도 영상에서 제가 아마 얘기를 하기는 했을 거예요. 얘가 원래 LFA2가 되면서 원래 굉장히 기본 성능이 좋아졌는데 왜 놓쳤지? 여기는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현대차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힘을 줘서 만들었던 포인트인데 영상에서 그렇게 담겨버리니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요것만은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겠다라고 하길래, 오케이, 그것만 정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테스트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네. 구형과 신형을 오늘 저희가 주행 보조 테스트를 하면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게 산타페는 뭐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뭐 말이 많아지는 그런 모델이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탐켄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하는 도로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또 여러가지 코스들을 쭉 보여드린 다음에 요 똑같은 코스를 산타페 신형을 가지고 탔을 때 과연 좀 어떤 다른 모습일지도 오늘 함께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또 우천시기 때문에 주행보조 장치가 작동되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악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탄 것도 영향을 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럼요. 이게 왜냐면은 뒤쪽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평상시랑은 얘가 앞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튜닝이 잘 되었나를 보는데 좀 오늘 상당히 좀 악조건 속에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코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인데 교차로를 건너면서 차선이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하게 이동하는 차선을 그대로 물고 잘 건너가야 돼요. 자, 50km 건넙니다. 실패. 이거는 실패가 아니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실패가 아니야. 이건 얘만의 철학이 있어 보였어. 고민조차 안 했어. 이건 철학이에요? 얘는 그냥 저런 실수는 나는 신경 안 쓴다. 자,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그냥 놓쳤다만 보실 게 아닙니다. 그냥 놓친 게 아니라 놓쳤는데 자기가 놓쳤다는 걸 얘기를 안 하잖아. 그치? 나 놓쳤어. 나 차선을 놓쳤어. 지금 이렇게 삑삑삑거리면서 너 앞에 봐야 돼. 너 차선 지금 빨리 잡아야 돼. 너 스티어링을 잡고 있어라는 거를 사람한테 좀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뭐 진동이나 소리나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를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항상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탐켄치 때만 하더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한테 핵심은 차선 유지에 관한 거네. 그렇죠. 자, 다음 코스로 또 이제 이동을 해볼 건데, 그냥 이렇게 깨끗한 도로에서는 뭐 LFA1도 성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님 지금 LFA1을 타고 있잖아요. 물론 걔는 ACA2까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LFA는 1단계인데 이런 그냥 시내 상황에서 사용할 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 정도. 요 정도는. 자, 그래서 요 정도 곡률이 있는 도로는 그냥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붙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간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톨게이트 한번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톨게이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저희가 야간에 테스트했던 거랑은 그래도 한 가지 좀 다른 게, 지난번 테스트 때는 제가 고의적으로 앞차로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앞차를 따라가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로직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로직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차선을 인지하고 뭐하고 해서 이 중앙을 맞추고 가는 것도 있지만, 앞에 차가 가면은 그 차를 따라가는 것도 로직에 반영이 되거든요. 앞차들을 쭉 따라가면서 과연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작동. 자, 1차선, 2차선, 1차선, 2차선. 자, 1차선 아직까지 붙들고 있고요. 앞에 차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데, 자, 스티어링 놨어요 지금. 네, 하얀색이 되는 순간부터 놨고, 처음에 진입까지는 좀 어떻게 들어가나 싶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놔버렸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형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올류 산타페를 타고 똑같은 코스를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잔진동은 진짜 확실히 더 잘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소프트한 느낌 아니에요? 훨씬 더? 그러니까 현대가 가면 갈수록 하드해진다, 딱딱해진다, 뭐 독일차스러워진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얘를 기점으로 한 번쯤 좀 푹 꺾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저 탐켄치가 진짜 좀 하드했던 것 같고. 맞아. 자, 디올류 산타페 옵셋 교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꺾고 오. 그렇죠. 오, 샤웠네. 그렇죠. 오. 보셨죠 방금? 오. 이게 지금 초록색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렇게. 근데 방금도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자기가 좀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악셀을 살짝 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탐켄치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못 잡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속도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자기는 50으로 가라고 입력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50을 유지하고 있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0을 그냥 무턱대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속도도 살짝 빼요. 악셀도 살짝 빼서 잡고, 그리고 잡았다 싶으면 다시 악셀 밟고. 네, 요게 또 좀 굉장히 크게 다른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LFA 1이랑 2랑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뭐 센서가 조금 더 추가되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로직이에요. 이름만 LFA라는 그냥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전혀 다른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 EV9도 통과를 못했어요. 이제 다만 앞에 차가 없는, 이제 리드해주는 차가 없는 상황에 통과를 못했었는데 과연 지금 앞에 차가 있는 상황에서 산타페는 어떻게 갈지. 지금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똑같네요. 앞에 차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리 속도가 느려도 일단 톨게이트를 처음 진입하는 그 순간에 톨게이트에서는 무조건 운전자한테 정확하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탐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메시지 없이 그냥 자기가 물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놔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톨게이트가 보이는 순간 먼저 놔버리고 알람으로 알려준다는 거, 이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네, 입구를 진입하자마자 또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 또 바로 떠주죠. 우턴, 바로 이어서 좌턴. 지금도 보시면 제가 속도를 91km로만 쳐놨는데 50에서 안 늘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직선 구간 나오고 나서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죠. 이거 G80은 죽어도 못 잡거든. 방금 코스. 여기요? 감독님 여기 또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직진 차로로만 다닐 때도 한 가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속도를 쭉 올려서 가다가 앞차가 있어. 앞차를 만났을 때 지금 속도를 줄이는 이 모션 부드러워졌다?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꽤 멀리서부터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차간 거리를 3칸으로 유지를 해놨어. 그래도 이 3칸까지 풀악셀 치고 가가지고 거기서 끽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3칸을 유지를 하기 위한 감속을 그 이전부터 판단하고 미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이제 가속하고 감속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또 많이 부드러워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게 LFA2가 들어간 차가 단지 뭐 시내에서 조금 더 차선 중앙 유지를 뭐 조금 더 잘한다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니던 이 올곧은 길, 요런 길을 다닐 때도 훨씬 더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이 훨씬 더 강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LFA2가 들어간 차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제네시스 GV80 때 HDA2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엄청 기대하면서 탔는데 HDA2는 오히려 기존에 원래 있던 HDA 들어가 있는 차량들의 주행보조 장치 성능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크게 이렇게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저는 사실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LFA2는 오히려 LFA1, 지금까지 현대기아의 모든 주행보조 장치들보다 한 단계 분명히 좀 진일보한 느낌이 좀 확 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HDA2 때보다도 훨씬 더 좀 임팩트가 크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이거는 EV9 때 이제 야간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했던 이제 360도 인터체인지를 돌아 나가는 영상인데, 지금 이 산타페 가지고도 똑같이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산타페 야간 테스트. 자, 톨게이트. 역시 바로 깔끔하게 놔주죠.
톨게이트네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네가 해 라고 톨게이트를 다 다가가가지고 막 놓치고 나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놓치고 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0도 인터체인지를 고속으로 그냥 들어갔을 때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왼쪽으로 90도 이상 확 꺾이는 인터체인지입니다. 자, 여기 70km로 일단 진입을 할 건데, 자, 속도를 코너를 보고 지금 줄이기 시작했죠. 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감아 나갑니다. 감아 나가요. 지금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차선을 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말 어려운 구간, 정말 어려운 구간. 그렇죠. 자, 70km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코너가 내가 70km로 못 돌 것 같으니까 내가 돌 수 있는 속도로 알아서 속도를 지금 낮춘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90도 이상 꺾이는 인터체인지를 끝까지 다 감안하고서 직진차로로 다시 합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솔직히 뭐 저런 인터체인지에서 누가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자동차 회사들의 주행보조 장치의 실력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코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LFA2 자체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넣자. 그리고 내가 신차를 사는데 LFA2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기존과는 다른 분명히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산타페 주행보조장치 성능 잘 보셨습니까? 불과 한 세대의 진화를 거듭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런데 산타페 그래도 SUV고 저희 지금 운전하면서 3열 지금도 영상 보시면 그냥 영상으로 대충 보기에도 공간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영상으로 눈대중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굳이 두 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굳이 다시 7인승으로 차를 바꿔가지고 세워놓고 여러분들께 2열과 3열 공간감의 차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렁크 사이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보시죠. 자, 두 대 다 오픈이 됐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 대충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 보이는데 트렁크를 그냥 열고 2열을 뒤에까지 쫙 밀어붙인 상태에서, 밀어놓은 상태에서의 트렁크의 뎁스는 생각보다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지금 110 나와요. 110. 그리고 얘도 보면은 110 붙여놓은 상태에서 110이 나옵니다. 두 차량 다 2열을 끝까지 밀어놓은 상태에서의 트렁크의 깊이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 자, 일단 입구부터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130. 자, 마찬가지로 주댕이 120. 완전히 내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끝까지 다 내리면은 110? 자, 물론 얘도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렇게 깊어지는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짐을 싣다 보면은 일단 이 폭이 큰 데서부터 오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 진입부 자체가 사이즈가 넘사벽으로 넓어졌다라는 거. 거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20cm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래 면적이 넓은 거는 이렇게 걸터 앉아 있을 때 성인 2명이 걸터 앉기에도 굉장히 좀 충분한 폭이 나온다. 짐을 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실을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놓고 이렇게 쓸어서 올려요. 그럴 때 이 아래쪽 면은 평평한 면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만든 티가 나는 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턱을 아예 만들어 놨죠. 그래서 넓기도 넓지만 턱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놔서 짐을 넣고 내리기에도 굉장히 좀 편한 구조다라는 거. 구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래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앉아보면 편하게 앉으려면은 일단 여기는 굴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더 못 붙어 앉아요. 이렇게 앉고 나면은 조금 더 이 폭이 확 더 좁아진다라는 거를 바로 좀 느낄 수 있고, 사람이 앉았을 때도 티가 나는 거죠. 쟤는 허벅지에서부터 아래 종아리 떨어지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각이 있죠. 각이 있는 상태에서 턱이 하나 있는 느낌. 그래서 짐을 올릴 때 들어서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구조다. 자, 그리고 이런 낮고 와이드한 트렁크 입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테일게이트의 사이즈이기도 한데요. 테일게이트가 이 끝까지 와서 거의 완전 끝 코너까지 와가지고 개폐가 되죠. 얘를 보면
지금 디올류 산타페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부터 열렸는데 얘는 테일램프가 바디 쪽에도 한 파트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끊겨서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이 트렁크의 디자인의 호불호는 네, 뭐 둘째 치고 어쨌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이런 굉장히 와이드하고 시원시원하고 실용성 있는 그런 입구를 가질 수 있게 된 거다. 근데 생각외로 네, 뎁스는 차이가 없더라. 자, 그러면 어디서 또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트렁크가 시작되는 라인을 보시면은 트렁크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쭉 뻗어서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 뎁스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2열 헤드레스트가 끝나는 지점, 네, 그 위쪽으로 그대로 줄자를 올려서 이렇게 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80. 자, 그리고 더 뉴 산타페도 쭉 올려서 네, 재게 되면은 자, 보이시나요? 60 간당간당하죠. 우리 왜 그런 SUV 타시는 분들 그런 기억 많으실걸요? 바닥에선 다 들어갔어. 근데 트렁크를 닫다 보면 이쯤 아니면 이 글라스에 짐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트렁크가 안 닫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얘는 이 위쪽 공간이 20cm가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부피가 좀 큰 짐이나 높은 짐이나 꽉꽉 실어 넣었을 때 아무래도 적재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거. 자, 근데 트렁크 공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열 봐야겠죠. 자, 2열 같은 경우에 단지 2열의 레그룸이 몇 cm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저를 보시면 이 위쪽 있죠. 아래보다도 이 위쪽의 폭을 보셔야 됩니다. 자, 웨더 스트립부터 웨더 스트립까지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137 잡을게요. C필러와 C필러 사이의 거리가 지금 137이라는 거죠. 자, 얘도 보시죠. 자, 더 뉴 산타페 과연 자, 네. 124. 이 13cm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상황이 어마어마하냐면 이 2열에 앉아있는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 그리고 3열에 앉아있는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B필러 또한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건데 당장 여기 3열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쾌적해질 뿐더러 앞을 바라봤을 때 B필러 자체가 이렇게 위로 확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게 되면은 시야도 훨씬 더 밝게 트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열, 3열의 승객이 시야가 트인다는 거는 네, 멀미와도 연관이 돼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분위기 자체도 네, 훨씬 더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열을 한번 이제 당겨 볼 건데 자, 3열 레그룸 19cm. 자, 마찬가지로 디올류 산타페에도 3열 공간 20cm. 네, 별 차이가 안 나고요. 자, 이번엔 바닥부터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인가요? 자, 25. 자, 더 뉴 산타페는 20. 자, 그리고 뭐 3열의 이 좌우 헤드룸의 공간감이야 뭐 말해 뭐 하냐마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이 좌우 폭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루프까지의 높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3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딱 31 정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레그룸 중에서도 시트 끝에서부터 앞 시트까지의 거리는 큰 차이가 안 나요. 1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디올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3열의 높이가 얘보다 지금 무려 5cm가 더 높아요. 네, 5cm만 하더라도 앉았을 때 다리가 진짜 이만큼 벌어질 게 요 정도 벌어지는 데서 그치는 네,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허벅지만 제대로 지탱이 돼도 야, 이거 3열 앉을만 하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헤드룸, 이 폭뿐만 아니라 높이 자체도 꽤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2열하고 3열의 이 공간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네, 그래서 주행보조 장치만큼이나 요 구형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내 공간, 특히나 2열, 3열의 공간감 여러분들께 분명히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디올류 산타페 오늘 뭐 주행보조 장치가 메인이었지만 2열, 3열 공간감, 디테일한 사이즈 비교까지 좀 해드렸는데 구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얘 경쟁 상대는 항상 소렌토잖아요. 그리고 사실 소렌토랑 비교를 했을 때 요 녀석이랑 지금 현행 소렌토를 비교한다면 전 소렌토 손을 들어줬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사실 네, 디올류 산타페의 손을 좀 이렇게 크게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품성을 가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로.